우리는 왜 할로윈에 사탕을 먹고 나눌까? 할로윈은 사람들이 무서운 의상을 입고 조각한 호박을 정원에 놓고 트릭 오어 트리팅을 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트릭 오어 트리팅이 가장 인기 있는 활동으로 최대한 많은 사탕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할로윈 때 약 6억 파운드의 사탕이 판매되며 2023년에는 이 수치가 약 1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사탕이 악령을 쫓고 죽은 자를 기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는 할로윈의 역사와 관련이 있으며 두 개념은 공존하지 않았습니다. 할로윈의 기원. 할로윈의 유래는 아일랜드의 이교도 켈트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수학 시즌이 끝날 무렵 샤위네스AMHAIN이라는 축제를 열었으며 이 시기에 영혼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흐려진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가 아일랜드에 도입되면서 많은 축제가 기독교적 가치에 맞게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에는 모든 성인의 나롤 헬로즈 이브, 모든 영혼의 나롤 솔츠 데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울 케이크가 도입되었고 이는 부유한 가정에 방문하여 죽은 친척을 위해 기도하고 보답으로 소울 케이크를 받는 전통이었습니다. 이때 어린이들은 집을 방문해 노래를 부르거나 농담을 하며 다른 간식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할로윈의 진화. 19세기 중반 많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우리가 아는 할로윈의 전통이 전파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할로윈에는 사람들이 파티를 열고 청소년들은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사탕이 아닌 구운 과자, 과일, 때로는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할로윈이 혼란스러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며 집을 파괴하거나 자동차를 뒤집는 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33년에는 일부 도시에서 이 축제를 금지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시에서는 아이들을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 의상 파티를 열고 게임과 즐거운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트릭 오어 트리팅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할로윈의 부담을 나누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마스크, 간식 등을 제공했습니다. 할로윈에 사탕이 도입된 배경. 시간이 지나면서 사탕 회사들은 마케팅 접근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같은 축제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까지 사탕 제조업체들은 할로윈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사탕의 도입은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케이크와 간식을 만들 필요 없이 가게에서 사탕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아이들은 집에서 구운 간식보다 가공된 사탕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할로윈에서 사탕이 인기 있는 이유. 1974년 한 어린이가 독약이 든 픽시 스틱 사탕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에서 만든 간식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후 안전을 위해 아이들은 상점에서 구입한 사탕만 먹도록 권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간식 대신 상점에서 사온 사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할로윈에도 여전히 사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아이들과 부모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트릭 오어 트리팅을 진행했습니다. 동물원이나 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부모들은 사탕의 당분이 치아에 미치는 해로움에 주의해야 합니다. 할로윈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아이들이 과도한 사탕을 먹지 않도록 하고 먹은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